당신의 숨겨진 패션 DNA를 파헤친다. 라찬형의 패션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패션 연구소장 라찬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좋아하세요? 네. 혹시 나 좀 패션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손 드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 그러면은 패션 좋아하면서 패션 잘 안다, 자신 있어 하시는 분 계속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저희가 지금 정말 수많은 레뮤지양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2명이란 분은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이처럼 약간 패션을 잘 안다 라는 어떤 자신감은 평소에 좀 갖기 힘든 그런 마인드셋이긴 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패션 강연을 하러 나왔지만 패션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패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패알못 시절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옷을 사주실 때가 2번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가 뭔가 저렴한 가격에 옷이 나오거나 뭔가 1+1 이런 행사를 하면은 항상 저를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 옷 좀 이쁘고 뭐 가격도 좀 싼데 뭐 원하는 색깔이 있어? 하면은 저는 부모님의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그거 이뻐요, 그거 이뻐요. 그거 사자 하면서 그냥 넘기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가끔씩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같이 가셨을 때 또 이제 막 저를 이제 입혀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마네킹이 된 것 마냥 옷을 입어주고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기면서 옷을 사던 그런 패알못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항상 저희가 일주일에 5번 이상 또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가끔씩 주말에 사복을 입을 일이 있어도 학원을 가야 하니까 뭐 수업 10분 전, 20분 전까지 자고 겨우 일어나서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나가고, 또 저희가 고등학생 때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스크로 뭐 얼굴 쓰고 교복 입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패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바뀌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전역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코로나였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미처 즐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복학할 때가 되어서는 그래, 나 이제 복학하고 자유롭게 한번 대학 생활 한번 즐겨보자,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의욕을 드러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의 모습과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는 학우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비상이 된 거죠. 큰일 났다. 완전 다들 옷도 이쁘게 입고 다들 뭔가 청춘을 즐기고 있구나. 그래? 그럼 나는 내 옷장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 하면서 제 옷장을 딱 봤는데 옷장 안에는 검은 색깔, 네이비 색깔과 같은 검은 계열의 티셔츠 또는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의 옷들만 쌓여 있는 거예요. 아, 비상이다. 제가 왜 이렇게 됐었느냐, 항상 부모님께서 옷을 사실 때 아들아, 흰 옷이나 밝은 계열의 옷들은 이게 때가 금방 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어두운 계열의 옷을 사자. 그리고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사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었고, 가끔씩 뭔가 네이비색이나 검은색이 좀 질린다 싶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변주를 한번 주고 싶다 하면 초록색 옷 한번 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옷장이 단순했고 저 스스로는 입을 옷이 없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패션을 연구해야겠다 하면서 저희 연구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의 패션 연구 방법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따라사기였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이쁘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모르니까 뭐 옷가게를 지나갈 때 마네킹의 모습을 봅니다. 마네킹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착장이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 옷이구나 하면서 그대로 따라 사거나, 아니면 2번째로 내가 어떤 옷이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스타일링을 해야 나에게 잘 맞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샀습니다. 무한 구매를 돌렸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연구 방법, 연구 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점점 쌓아갔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패션을 연구하면서 내린 3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상의의 다양성을 넓히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마주할 때 아무래도 얼굴부터 보고 쭉 스캔을 하면서 상의부터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의도 중요하지만 상의의 다양성을 넓혀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양한 색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도전을 해서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착붙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내린 저만의 결과물들을 지금부터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곧 마주할 계절인 겨울 패션 연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니트 본능인데요. 이 니트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니트의 특징으로는 이 포근한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보온력이 아무래도 겨울 옷이다 보니까 또 뛰어나고 잘 구겨지지가 않아서 보관하기에도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역시 니트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스타일의 니트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남색, 때로는 노란색과 같은 그런 니트도 사봤고요. 이제 파랑색, 또 하양색 니트도 사고, 봄과 가을에 입을 수 있는 환절기 니트를 사고자 이 반팔 니트 혹은 이렇게 팔이 없는 니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니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랑색 니트인데요. 이 니트를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니트 자체의 재질이나 보온력도 물론 좋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목에 제가 지금 입은 옷처럼 옷깃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밑에 이 바지춤을 보시면은 마치 레이어드 된 것 마냥 이 셔츠가 삐죽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레이어드를 노릴 수 있는 한편 이 옷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옷 뒷과 밑 장만 입고 안에 옷을 안 입었어요. 레이어드를 한 게 아니라 이 옷을 원단을 이제 끝과 위에만 하셔가지고 마치 레이어드 한 것 마냥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옷이었기 때문에 이게 최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티 환각입니다. 목티의 특징으로는 아까 니트와는 상반되게 약간 이제 몸의 라인이 잘 나오면서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드를 찰떡으로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던 목티의 특징으로는 먼저 첫 번째 버건디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회색의 목티도 입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버건디 색깔의 목티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드도 잘 되지만은 아무래도 좀 사진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상 깊은 색깔이 버건디였고요. 제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모델들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검은색 목티도 있고, 아니면은 이 가운데 사진처럼 레이어드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마지막 오른쪽 사진처럼 밝은 색깔의 목티를 입으셔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과 연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 패션의 마지막 바로 아우터 탑닉인데요. 이 아우터의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목티 그리고 니트와는 다르게 입고 벗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은 벗고 추우면은 입고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소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어봤던 아우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겨울 아우터죠. 바로 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야구 잠바 혹은 뭐 학잠, 과잠이란 단어로 좀 더 익숙한 바시티 자켓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차갑고 세련된 실루엣을 제공하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레더 자켓도 상당히 유명한 아우터고, 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가디건 그리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블루종도 아주 대표적인 겨울 아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우터의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 PPT와 이 강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양한 영역 탐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 패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더 미래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름 패션인데요. 먼저 반팔티 중독입니다. 반팔티의 특징으로는 상당히 옷을 입기가 간편하죠. 그리고 어딜 가서도 크게 뭐 튀지 않고 요란하지 않으면서 무난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무엇이다? 불패다. 클래식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반팔티에서도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팅, 그리고 색의 조화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론 뭐 영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뭔가 글자라고 해서 괜스레 이뻐 보이고 괜스레 있어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모르고 그냥 영어여서 대충 이제 입어보면은 갑자기 뭐 영단어 뜻이 혹은 영어 단어의 의미가 글자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가 상당히 보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 역시 아까 니트, 목티 그리고 뭐 아우터처럼 반팔티도 다양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뭐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베이지색, 주황색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뭐 녹색, 남색 이렇게 셔츠로도 한번 반팔 코디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사진이 발랄해요. 발랄하다. 네. 발랄한 건 지금까지 나온 제 모든 사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아쉽고요. 네. 다른 공통점 혹시 발견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넣어 입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추후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잘생겼다. 네,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카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공통점으로 카라가 있다는 의미죠. 여기 녹색 옷도 그렇고 가운데 남색 옷 그리고 끝에 셔츠까지 공통적으로 카라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프린팅과 반팔티만의 매력이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를 넣어서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레미장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입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넣어 입기입니다. 제가 넣어 입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살 노출 방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옷을 입으셨을 때 만약에 빼어 입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속살이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속살 노출의 방지를 넣어 입기로서 방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옷을 넣어 입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리에 노출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항상 좋아하는 상체가 길어 보이는 것보다 하체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넣어 입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상의가 하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상체 길이보다 조금 더 긴 총장의 옷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총장이 길이가 여유가 있어야 바지 안으로 옷이 편안하게 들어가고 또 빠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 연구소장의 패션 추천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흰티 플러스 청바지 조합입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흰티에 청바지 조합 누가 모르냐? 또는 이런 걸 추천이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클래식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챗 GPT 친구도 흰티에 청바지 조합은 패션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면서 극찬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리 걸그룹 프로미스나인도 상당히 아름답게 나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코디에 대해서 약간 망설여지신다. 오늘은 뭐 입지? 라는 고민이 들 때는 이런 흰티 플러스 청바지가 어떨까? 라는 추천 간단하게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의 다양한 색깔만으로도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 이 사진처럼 연청, 아니면 그냥 청, 뭐 찐청, 뭐 요즘엔 검은 색깔 청바지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 속 우리 프로미스9처럼 바지의 색깔만으로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점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린 건 링거티와 바로 블루코어 룩인데요. 아무래도 두 가지 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링거티는 이 왼쪽에 두 분처럼 목과 소매의 끝에 다른 색깔이 들어간 티셔츠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처럼 이 프린팅 또는 이 단면적인 색깔 이외에 부가적인 요소를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포인트를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블루코어 룩입니다. 블루코어 룩은 오른쪽 모델처럼 마치 스포츠 유니폼과 같은 옷의 재질을 일상복과 함께 배치하는 그런 패션입니다. 이것도 이 링거티처럼 일상복과는 다른 그런 부가적인 요소 또는 뭐 재질적인 면도 그렇고 색 혹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다른 요소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패션, 그런 스타일링을 넓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구소장은 어디서 옷을 사는가? 크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것처럼 뭐 아울렛 또는 뭐 백화점 혹은 이외의 곳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해서 거기서 직접 옷을 입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신발을 신어보거나 바지를 입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옷을 정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이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고 또 주중에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대표적으로 이용하는데,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도 쉽게 아는, 대중적으로 쉽게 아시는 어플인 무신사입니다. 이 무신사가 많은 분들께 대중적이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옷을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 무신사에서 다양한 상의와 하의 또는 뭐 신발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구매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보시는 어플일 수도 있는데 바로 옷가네라는 어플인데요. 여기 단어에 나와 있듯이 빅사이즈 남성 의류를 주로 판매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제가 가진 하드웨어가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총장이 짧다든지 뭐 허리나 뭐 이런 곳에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가끔씩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옷가네에서는 최소 4X, 5X까지 옷이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옷을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께도 추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패션을 가장 좋아하느냐? 먼저 캐주얼한 상황,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청청 패션을 즐겨 입습니다. 아까 버건디 목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스타일링, 그리고 오른쪽에서 포멀한 상황,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정장을 주로 입는데요. 이 옷들의 공통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이 있다. 뭔가 색적인 면도 그렇고 스타일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튀는 데는 크게 없으나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 왼쪽에 청청 패션에서는 뭔가 목티 색깔에 대비를 주어서 좀 더 포인트를 줘봤고, 지금처럼 정장을 입을 때는 뭐 이런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약간의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옷의 총장 및 소매 길이 분석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오프라인으로 옷을 사실 때 뭐 미디움, 뭐 엑스라지, 뭐 라지 이런 사이즈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이키의 엑스라지가 과연 아디다스의 엑스라지와 동일한 사이즈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브랜드마다 길이는 제각각이니까요. 이러한 어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내 팔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내 어깨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옷을 산다면 본인이 입었을 때 편안한 그 옷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직접적으로 재보고 그거를 통일감 있게 규격을 잡아서 저처럼 이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옷을 구매하실 때 사이즈에 고민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스트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옷을 입어보는 게 최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다음으로는 잘 어울리는 색 조합 그리고 스타일 찾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이 뭐 와이드 핏이 됐든 슬림 핏이 됐든 어떤 스타일링이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입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겹치는 색의 옷 구매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폐알못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옷의 색깔이 겹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흰색 옷이 3개가 있다. 근데 나 오늘 흰색 옷을 입으려고 한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3개 중에서 하나만 입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3대1, 4대1, 5대1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흰색의 어떤 캐주얼한 티가 있다면은 뭔가 색을 바꾸든지 혹은 스타일링을 바꾸셔서 그 경쟁률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다양한 색 조합 그리고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듯 다양한 반팔티를 직접 구매를 해봤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10개의 반팔티들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직접 구매했던 옷들입니다. 네, 이처럼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하나의 티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흰색 티입니다. 이 니트리버 클럽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뭔가 옷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블루코어 룩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청바지 플러스 흰 티와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범용성이 상당히 넓고 이제 소재도 상당히 이제 얇아서 여름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꿀팁으로는 머리와 피부 관리는 해서 나쁠 게 없다입니다. 아까 뭐 제가 사진을 뭐 다양하게 보여드렸지만 이 사진 속 나오는 패션의 완성은 결국에 얼굴이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얼굴의 완성 또한 패션입니다. 그렇죠.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관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쁠 게 없다. 내가 옷을 뭐 이쁘게 입고 싶다든지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입어보고 싶다면 자기 관리 또한 좋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꿀팁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총장의 소매 길이 분석, 잘 어울리는 색조합 찾기, 그리고 겹치는 색의 옷 구매 자제하기,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는 해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지만은 절대로 패션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께서 패션을 다가가실 때 뭔가 자그마한 호기심 혹은 자그마한 열정만 있다면은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패션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망설이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양한 꿀팁을 드렸지만 결국 가장 아름답고 멋진 패션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착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해봤고요. 앞으로도 패션을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가면서 이쁜 사진들, 이쁜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패션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했던 연구소장 나찬영이었고요. 이렇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